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옆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기분이 나빠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나야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라는 게 없으면 타인에 대해서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 행동, 말에 대해서 그 단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순간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어떤 일이 있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그 한 단계를 넘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오해하거나 상처받거나 아니면 남을 뭐 누명 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해해서 뭐 어떤 경우가 그런 걸까? 도대체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황폐화시키고 옆 사람도 힘들게 하고 이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옆 사람도 힘들게 됩니다. 당연히. 정말 답답한 거죠. 의처증, 의부증 얘기 들어보셨죠? 의처증, 의부증이 사실 그 믿음에 대한 아주 극단적 예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대화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요, 이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은 감정입니다. 부정적 사고는 감정이에요. 내가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건 감정적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이성적 사고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부정의 뿌리가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데요, 내 의심이 깊어질수록 진실을 못 본다는 거죠. 내가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애정결핍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긴 하는데 결국 그게요, 3세까지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너무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클 때 이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옷 좀 챙겨 입고 나간 날 늦게 들어오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의심이 생겨서 뭐 이제 애들이랑 있으면서도 이제 엄마가 울거나 이제 격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 특히나 이 부정적 그런 잠재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어느 날 문득 떠오르게 감정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옛날의 기억이 소환되는 겁니다. 아까 표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잠재의식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봤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에서 계속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옷도 뭐 그전보다 신경 써서 옷도 입고 가는 것 같고 회사에서 퇴근도 늦어요.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이게 바람났나? 여자가 생겼나?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남편을 닥달을 하겠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선 아니에요. 회사에 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회의가 길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회의를 좋아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회의로 뭐 일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야근을 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뭐 회사에 좀 높은 사람들이죠.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고 관리자와 눈맞춤 하고 싶지 않은 직원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차림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안에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했을 때 남편이 얘기를 하겠죠. 나 요번에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 이거 잘 되면 나 승진한다.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 되면 승진한다. 그러면서 좀 퇴근이 늦더라도 이해해줘. 그런데 이 부인은 이미 이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옷을 챙겨서 입고 나가고
늘 퇴근이 늦는 사람은 바람둥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펑펑 울었던 그 아픔이 나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의 감정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이게 돌아서서 남의 일일 땐 자기도 조언합니다. 의심이 되면 애둘러서 회사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의심하고 하지 말라고 본인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남에겐. 그러면서도요.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안 되는 거 안 들려요. 왜냐면 내 마음에 이미 믿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는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에 의심이 됐어요. 증거는 못 잡았어요. 쉬운 얘기로. 우리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람 피는 것 같은데, 딴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았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건요. 내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상상의 범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남편한테 이쁜 소리가 나갑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닌 분명한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남편한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안 나갑니다. 아내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비적거린다 그러죠. 비꼰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말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쁘지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미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남편이나 아내의 입장도 당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짜증납니다.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느라 사회생활 하느라 나도 뭔가 나의 활동을 하느라 거기서도 지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선 스트레스 또 받아야 되거든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이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찌그덕찌그덕 하겠죠. 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내가 어떤 잘못되었다는 것. 이거 나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다음엔 당연히 이 가정은 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쇼윈도 부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썩겠죠. 둘 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이것 하나로 결국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예로 이제 의처증, 의부증 얘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면 나도 오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서로서로 다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걸 고치려는 노력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질이 든 거예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데 대신 뭐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